반갑습니다. 크립토 시그널입니다. 연이어서 어제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도 상승이 나오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불장의 초입인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속임수인 건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과거에 이제 불장들과, 그때라면은 뭐 17년도 21년도 이때 불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불장들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비트로 한번 코인을 봐볼게요. 현재 1억 5,900, 뭐 1억 6천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눌림이 나왔던 게 쭉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좀 구분하기 편하게 빨주, 노초, 파남 이렇게 해놨는데, 빨주, 노초, 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의 힘이 더 쭉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들어온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더리움도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비트 따라서.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6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돌파해주고, 비트만큼의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들은 이미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22일선도 위로 올라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확연하게 잘 들어온 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랑 이더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메이저 코인이 반응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트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좀 비트랑 불장 때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바이낸스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불장 때, 이때 불장이 있었고 이때 불장이 있었죠. 이때 이렇게 두 군데 이때 불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였냐, 17년도 때 비트 신고가 갱신하게 되면서 불장이 끌어올려졌던 거고, 그 이후에 반응이 쭉 죽었다가 21년도 이때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전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이때 비트가, 이때 코인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불장이 엄청나게 됐었고, 이때는 보통 NFT 이쪽으로 좀 힘이 많이 실린 코인들이 상승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샌드박스가 있겠죠. 샌드박스, 그리고 뭐 디센트럴랜드, 얘네들이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 이때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한테 아니면은 뭐 아무한테나 물어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냐 알려달라, 찝는다 하더라도 그 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불장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죽었죠. 이때 죽은 것도 이제 중국이 채굴 금지가 나오면서 비트 시장이 쭉 죽었다가 이만큼 빠졌다가, 이제 이때가 러우 전쟁 그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아예 여태 신고가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진 60% 70%가 오른 지금 가격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를 때 왜 불장인데 지금은 저렇게 막 오르지 않냐 라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17년도 불장 때도 이더리움도 신고가였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때도 이더리움은 같이 신고가를 찍어 줬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110K가 훨씬 넘은 상태인데도 왜 이더는 이거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21년도 고점 때보다 지금은 약 40% 가까이 오히려 빠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끌어올려준다 한들 이만큼밖에 올라오지 않았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아직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불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빗각을 한번 이제 17년도 고점이랑 여기 고점을 이어서 연결을 해봤는데, 여기서 24년도 이때 여기를 뚫어주고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었으면은 진짜 다시 한번 대불장이 시작됐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었죠. 이때가 24년도 초. 그러면은 그때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냐, 24년도 초 이때예요.
이때 빠졌다가 얘만 회복을 했어요. 얘만 회복을 하고 오히려 이더리움은 쭉 빠진 모습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은 불장은 아니다 아직은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왜 이제 불장의 초입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를 했고 그것은 일단은 심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과거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정배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시 한번 메이저 코인들도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고 비트가 신고가를 세운 지금이 불장의 초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17년도 때는 이제 리테일 중심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 자금 중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21년도처럼 묻지마 알트가 아니라 일단은 ETF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이 이제 메이저 알트가 상승할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발트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더가 올라주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얘네들이 잘 오르는 것 뿐이고,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잘 올라주고 있지만 21년도만큼의 그런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유입된 자금은 21년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알트가 불장의 초입으로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조금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면은 저는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지만 아직이라고 생각은 해요. 한 번 더 눌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급등이 시작되는 사이클이 21년도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트렌드를 따라가라, 거기서도 분할 진입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장인 것이 아니라 비트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이 메이저 알트입니다. 그 다음이 김치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보다 이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라면은 그거는 알트 시작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를 지금 좀 보게 되면은 비트 이더 도미는 죽어가고 있고 오히려 알트 도미는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트장 초입은 맞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불장의 초입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처럼 신고가 돌파는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니라 중기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 랠리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눌림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눌림을 기다리거나 트렌드를 추종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코인을 매수를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코인이 앞으로의 트렌드를 가져갈 거냐, 일단 뭐 단순하게 크게 보자고 하면은 뭐 비트랑 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비트 이더보다는 나는 알트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1순위로는 저는 AI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전반기 때 AI 연계 코인들의 투자가 가장 제일 높았습니다. 밈코인보다 높았던 게 AI 테마 코인들이었어요. 그리고 AI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들이 사상 최대치였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AI 툴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코인들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레이어 1과 2, 거기에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 효율이라던가 실물자산 연계, 기업 기관형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 이제 레이어 1, 2 뭐 보냐면은 뭐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이코인도 그렇죠. 세이코인 이런 코인들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은 이제 유행도 다 끝났고 이미 해먹을 대로 다 많이 해먹었어요. 이런 패치펭귄 같은 거 이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밈코인의 옛날만큼 막 21년도나 그때 뭐 시바이누가 나왔을 때, 페페가 간 나왔을 때, 도지가 나왔을 때 그때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체 밈코인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밈코인보다는 저는 게임파이 테마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AI 에이전트랑 융합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 테마들이 AI의 힘을 입어서 더 상승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AI 테마고, 저는 이미 5월부터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AI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프로토콜 어제 12% 상승 나와줬죠. 그리고 오늘도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지금 일봉상에서 여기 돌파하고 나면은 꾸준하게 3,500원까지 올라갈 힘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힘이 있는 코인입니다.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일단은 AI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고, 아래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크립토 시그널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글도 볼 수 있을 거고, 저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달부터 AI 코인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AI 코인을 추천해드리는지 아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한 시기입니다. 불장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고 이 상승 공포를 딛고 진입한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불장 초입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이더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